자 봅시다. 뒤지가 진적 보도록 하죠. 자, 두 평쯤이나 될까 말까 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두 평쯤이나 될까 말까 한 좁은 간방 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는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감된 거야. 자 간방 안에서 자 7, 8명의 식구가 때로는 10여 명이 넘는 인구가 똥통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뒤를 볼 때에는 그래도 뒤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는 이 불가피한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원래 뒤집감의 종이를 따로 만들어 한 움큼씩 묶어서 파는 것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여기서부터 가로자 이 당시에는 전쟁 중에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 조선학회 사건이 언제쯤 터지냐면 일제강점기 말쯤에 터집니다. 됐나요? 근데 일제강점기 말 1942년부터요. 1945년까지 이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었어요. 됐나요? 태평양 전쟁을 하다가 이제 미군 애들이 핵폭탄 2개 빵빵 떨어뜨리고 나니까 천황이 완전 쫄아버린 거죠. 이게 만약에 도쿄에 떨어졌으면 도쿄 개박살 났겠다. 아니면 천황은 어디서 살아요? 천황은 도쿄에서 안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다? 교토에서 살았어요. 교토. 되나요? 교토에 한 번 빵 떨어지면 천황 일가구 뭐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태평양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물자가 귀할 때야. 그래서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 있어도 못 사요. 배급해 줍니다. 그래서 고무신도요.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고무가 귀했기 때문에 고무신을 나라에서 배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켤레 줘요. 근데 고무신을 신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바닥에 금방 빵꾸가 나요. 그거를 가족들 10명이서 돌아가면서 신는 거야. 나 오늘 그 어디 좀 누구 만나러 갔다 와야 돼서 그러면서 아빠가 신고 나가버려. 그러면 나머지는 밖에 못 나가요. 됐어? 오늘 나 소개팅 있어. 그러면은 누나가 신고 나갔어. 그러면 가족들 아무도 못 나가. 이런 식이었어. 되니? 자 그래서 뒤지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신문지나 읽어 넘긴 잡지 같은 것을 썰어서 뒤지로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감방 안에서 이러한 뒤지의 공급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러한 뒤지의 공급을 받으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이 귀중한 읽을 거리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읽을 거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경찰서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에 소식을 하는 것을 지극히 꺼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래서 신문으로 된 신문 뒤지를 주지 않는 이유예요. 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 이놈이 또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됐어? 됐니? 자, 꺼리고 있어서 신문지 조각 같은 것은 좀처럼 들여주질 않았다. 만일 우리 동지들의 가족 중에서 음식물에 차입을 할 적에 신문지로 싸개지를 사는 것이 있으면 대개는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도 혹시 신문지가 남아있고 그것을 뒤지로 쓰겠다고 청구하면 읽을 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썰어서 넣어준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뒤를 닦아? 잘게 썰어주면 됐나요? 맞잖아. 끔찍하네요. 자, 그리하여 내게는 한 장이나 두 장밖에는 더 주지 않는다. 대개는. 자, 그러면 뒤를 보기 전에 이 신문지 쪽을 한 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뒤지를 받고서 왜 뒤를 안 보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똥통 위에 올라 앉아서 그것을 읽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똥통이라고 읽었죠. 이게 뭐였냐면 그 양동이 같은 거 있죠? 나무로 만든 양동이 같은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싸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그 통을 주는 게 아니고 왜 역겨울 거 아니야. 그 서대문 형무소 가시면 보면 보이는데 방 안에 딱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거기에 쇠창살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흘러 내려가서 이게 비탈이 있거든. 흘러 내려가서 그 밖에 있는 통에 들어가게 돼요.
얘는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이러한 재료는 같은 감방에 있는 동지들이라고 하는 애들 얘네 줄거고요. 동지들 줄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의 동료들이죠. 그래서 다 이 동지들은 뭐냐 하면 다 교수들이었어요. 교수들. 되네. 자, 그래서 읽어보기를 열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차마 혼자만 보고 없앨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무슨 꾀를 부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신문 조각을 돌려가며 윤독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읽되 어여시 펼쳐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감춰질 만큼 접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간수의 눈을 피해 몰래 읽어내려가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석하고 달아주고요. 왜냐하면 감시당한 처지여서. 되나요? 수감생활하면 되게 불쌍해. 되나요? 저는 제가 얘기했죠. 저 헌병 출신이라고. 헌병들이 들어가는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창 감독이에요. 영창이 뭐냐면 애들이 경미한 죄를 졌을 때 잠깐 거기 들어와서 갇혀있다 나가는 거야. 되나요? 근데 굉장히 큰 죄를 졌어. 예를 들면 휴가 나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거야. 근데 내가 뺑소니하고 도망갔어.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제 잡혀와요. 잡혀오면 걔네들은 군법재판소에 가서 그 재판을 받아요. 그때까지 대기할 때 영창에서 기다립니다. 그 수감복 입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여기가 거의 대체로 반지하 상태이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곰팡 냄새가 올라온다고 했죠. 되는 그 안에 읽을 수 있는 거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가족들한테 요청을 하면 책 같은 걸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계속 넣어달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갖고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돌려보더라고. 근데 그거 갖고도 갈굴 수 있어요. 어떻게? 애들이 좀 어수선하잖아. 야 똑바로 해. 시끄러.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철창을 이렇게 그 곤봉 같은 걸 막 때려요. 탁탁 쳐요. 근데 애들 시끄러면 이 개새끼들이 야! 정독! 그러면서 읽어요. 정독 그러면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쉬어! 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읽고 있어요. 몇 시간까지 시켜봤냐면 5시간까지 시켜봤어요. 근데 책을 넣어줄 때 조그만한 책을 넣어준 애들은 되게 편해. 그나마. 근데 두꺼운 책 있잖아. 막 쇼펜하우어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들고 들어오면 애는 부들부들 알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수감자들은 인간 취급을 잘 못 받습니다. 됐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신문지 같은 것은 천재 일우의 좋은 기회를 얻어야만 볼 수 있는 노릇이요. 보통 경우에는 외정 당시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지로서 경무휘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는 이 묵은 잡지의 제보품이 상당히 풍부한 듯하여 이것으로 우리에게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주로 경찰의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참고사항을 재료로 하여 편집한 것인데 그 중에는 혹 취미기사도 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취미기사도 있고 일본 사람으로서 양행한 기획문 같은 것 여기까지 해석하고 따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읽을 만한 내용이죠. 자, 기획문 같은 것도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어쨌든 우리는 문초를 받는 일 외에는 열흘이 하루같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팔짱을 끼고 브라질을 하며 온종일 앉아있으므로 그 무료하기랑 견주어 말할 데가 없었다. 여기까지 해석하러 따라주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글쓴이와 동료들은요. 지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읽을 거리가 없는 게 곧 무료한 거였어. 맨날 책 보던 애들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글발이 있는 조기 조각이라도 얻어 읽는 경우에는 한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결 지루한 시간이 쉽사리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뒤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문초를 전부 마치고 그저 구속만 되어 있는 동안은 진정 세월이 더딘 것이 지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무휘보의 잡지 쪽을 많이 입수하도록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다. 우선 뒤를 자주 보기로 하였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게요. 자, 우선 뒤를 자주 보기로 하였다. 설사가 나니까 한 장만으로 부족하니 석 장, 넉 장씩 달라고 했다. 가다가는 뒤지를 얻기 위하여 헛뒤를 보는 일도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얻기 위한 노력 첫 번째죠. 얻기 위한 노력 첫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다 각각 얻은 뒤지를 서로 돌려가며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여주는 뒤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량으로 뒤지를 입수하기에 청소꾼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젊은 사람이 청소하러 나가서 마치 담배를 훔쳐들이듯이 뒤지를 걸터서 감방으로 들여주곤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노력 두 번째예요. 자, 이와 같이 도둑글을 읽다가 들켜서 뒤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뒤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뺨을 맞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뒤지 읽는 것에 어려움이 드러나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봉변을 당하고도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봉변을 당하고도 그래도 또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글 읽는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이로써 미뤄보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을 벌이지 못하는 것이 역시 인간인가 싶었다.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다? 본능이래. 본능 되나요? 따라서 쉽게 꺾을 수 있어 없어? 꺾을 수 없다는 거. 되나요? 이게 바로 글쓴이의 깨달음입니다. 됐죠? 되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작가의 수감생활, 똥통이 있는 좁은 감방에 7에서 10여 명과 함께 수용됐다. 그리고 전쟁 중인 일본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뒤지조차 구하기 어려워지고 경찰서 형무소에서는 수감자가 바깥 세상 소식을 아는 것을 꺼려 신문지를 잘 주지 않으며 주더라도 읽을 수 없도록 잘게 써서 제공한다. 자, 그래서 열악하고 여기 주구자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수감 환경 여기까지 주고요. 에서 생활했다. 뒤지가 진적인 이유는요. 뒤지라고 하는 것은 미식계로 쓰는 종이로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 때문에 신문지나 읽어 넘긴 잡지를 뒤지로 사용했고요. 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귀한 책이라는 의미로 당시 뒤지는 수감 중인 작가와 감방 동료들에게 귀중한 읽을거리였다. 자, 그래서 뒤지와 같이 평소에는 여기 주구자 평소에는 하찮은 물건도 공공한 상황에서는 진정만큼이나 귀한 것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페이지 넘어가세요. 73페이지. 자,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개성과 삶의 태도, 똥통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똥통 위에 올라앉아서 마치 담배를 훔쳐들듯이와 같은
해학적 표현을 사용했다. 해학적 표현 여기 줄거고요. 비참한 현실 여기 줄거고요.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술했다. 담담하게 서술 여기 줄거고요. 고달픈 여기 줄거자. 고달픈 옥중 생활을 객관적이면서도 유쾌하게 묘사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여기 줄거자.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해학적 태도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잃지 않는 데서 긍정적이고 여기 줄거자. 긍정적이고 원숙한 삶의 태도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작가와 동료들이 뒤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요. 뒤지는요. 읽을 거리가 되어 읽을 거리 여기 줄거고요. 지루한 여기도 줄거자. 지루한 수강 생활을 견디게 해줌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글을 읽고 싶어하는 작가와 동료들의 여기 줄거자. 작가와 동료들의 열의를 충족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감옥 안에서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다. 바깥 세상의 소식 여기 줄거고요.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에서 나와있죠. 감옥에 갇혀 생활하면서도 글을 읽고자 하는 강한 바람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글을 읽고자 노력했고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은 여기 줄거자. 의욕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 두시고요.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자,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보시게 되면요. 개념은요. 자신이 상상하거나 여기 줄거자 자신이 상상하거나 체험한 내용 중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선별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고 이를 재료로 삼아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기존의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여기 줄거자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활동이다. 자, 문학작품 재구성과 창작의 방법에서 나와있죠.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활동에서 나와있는데 재구성 줄거고요. 원작에 대한 이해와 감상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주제나 내용 여기 줄거자 주제나 내용, 표현과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었음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럼 창작해서 나와있습니다. 옆에 창작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여기 줄거자 작품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 여기 쭉 그어주시고요. 자,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여기 줄거자 주제를 정하여 새로운 작품 여기까지 줄거고 이것을 만들어내거나 자, 원작을 바탕 여기 줄거고요. 새로운 의미를 창출 여기 줄거고요. 자,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에 의해서 나와있죠. 그래서요. 문학의 관례적 특성이나 형식적 특성을 익힐 수 있고요. 자신의 상상과 체험이 문학작품으로 탄생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미적 표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얘기죠. 아름다움. 그래서 심미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찰과 감동을 줌으로써 문학적 소통이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되는. 자, 그래서 표현하는 즐거움 여기 줄거고요. 소통하는 즐거움도 줄거고요.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산이날 에어싸고라고 하는 박목월의 작품을 볼게요. 요거 보고 나서 이제 희성 씨가 이제 다른 글을 썼죠. 자, 그래서 산이날 에워싸고 보시게 되면요. 자유시 서정시고 성격은요. 성격 줄거자 전원적, 자연친화적, 탈속적 여기 줄거고요. 탈속적, 속세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주제는요. 자연 속에서 여기 줄거자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소망 여기 줄거고요. 특징은요.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 여기 줄거고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소망 강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반복 여기 줄거고요. 여기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요.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이 고양되어가는 여기 줄거고요. 되어가는 점층적 구조로 점층 줄거고요. 생계, 일상, 정신의 달관 요 순서래요. 자, 전체 구성은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나와있죠. 산이 살아라 한다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산이 한 말을 인용 표현의 형식으로 전달했다. 산이 한 말을 인용 표현의 형식 여기 줄거고요. 자, 산을 말하는 주체로 삼아 산을 말하는 주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지향하는 삶을 간접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산의 말에 동화되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여기 줄거자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 시어는요. 들찔레 쑥대밭입니다. 들찔레 쑥대밭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삶 여기 줄거고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여기 줄거자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기까지 줄거고요.
금은 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산이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산 줄거고요. 자, 그럼 산이날 에워싸고 보도록 할까요? 자, 산이날 에워싸고 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산은요, 그래서 얘는 순수한 자연이고요. 그리고 속세 초월적 공간이에요. 속세 초월적 공간이다. 산이 날 에워싸고 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화자가 지금 나오죠. 화자가 그래서 표면상에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화자가 어디에 있다고? 표면상의 위치에 있다고. 이해됐니? 됐어요. 자, 산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면 살란다. 씨나 뿌리면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그리고 살아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살아라 한다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물결 표시 치는 부분은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게 산의 말을 전달하죠. 그래서 소망을 제시하죠. 자, 그리고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 요거 연결해 주시고 이거 어떠한 삶이에요? 소박한 삶이에요. 소박한 삶. 소박한 삶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1년 있죠. 1년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산이 나한테 말했다라고 했잖아. 그지? 무슨 법 사용된 거야? 의인법 사용된 겁니다. 의인법.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처럼. 자,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요것도 줄 긋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가정을 이루고 무욕적으로 사는 소박한 삶을 얘기하죠. 요거 얘기하고요.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들찔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뭐다?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죠. 자, 산이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금음달,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는 애죠. 자, 그래서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라고 되어있죠. 마지막 두 줄 묶어주시고 이거 뭐예요? 반복되죠? 그냥 문장 반복되세요. 문장 구조가 됐나요? 자, 시상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옆에 날개 나와 있죠. 그지? 자, 여기 좀 볼까요? 자, 산이 살아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산이 한 말을 인용 표현의 형식으로 전달했다. 산이 한 말을 인용 표현의 형식 여기 했나요? 네. 했죠. 미안. 페이지 넘어가세요. 작품 기간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무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성격은요, 비애적 냉소적 여기 줄거자 비애적 냉소적 절망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주제는요,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기 줄거자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비참한 삶의 현실 여기까지 줄거고요. 특징은요, 수미상관의 구조로 수미상관의 구조 여기 줄거고요. 시상을 전개하여 주제를 강조했다. 자, 특정 조사나 여기 줄거자 특정 조사나 어미 문장 구조로 반복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의미를 부각했다.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여기 줄거자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 여기까지 줄거고요. 화자의 처지를 강조했다. 처지를 부각 여기 줄거고요.
자, 전체 구성은 읽어보시고 시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산이 라한다 라고 하는 부분 역시 가로로 묶어주시고 산이 한 말을 인용 표현의 형식으로 인용 표현의 형식 여기 줄거고요. 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산을 말하는 주체 여기까지 줄거고요. 로 삼아 화자가 화자 줄거고요.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운명적 여기도 줄거자 운명적 수동적 처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에 있음을 드러내고요.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여 말을 전달하여 여기 줄거자 말을 전달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을 부각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작품에 드러난 민중의 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쑥국새 마냥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쑥굴헝에 나자빠진 어미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그냥 통째로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울라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한 여기 줄거자 가난으로 인한 민중의 처절한 삶과 비애를 울음으로 구체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서러우니까 눈물 나는 거지. 됐나요? 됐죠? 생각보다 여기 수원에 KT 위즈 보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만. 주위에서 7780 타고 제가 집에 가거든요. 7780 타고 이렇게 가서 사당역에 있는 데서 딱 내리면 다들 그거 입고 있어요. 그 KT 위즈 그 레플리카 그거 입고 있더라고요. 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응원을 했다고? 대단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우리 집 앞에 잠실 그 야구장 있거든. 코앞이에요, 코앞. 지하철 타고 딱 세정거장 가면 돼. 거기도 귀찮아서 안 가거든. 됐어? 너무 부러운데? 자, 보시면요. 산이 날더러 라고 하는 부분 있죠. 김소월시 운을 빌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산이 날더러는 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냉소적 태도로 현실 인식을요. 유도하는 존재입니다. 냉소적 태도로 현실 인식 유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법 사용된 거야? 의인법 사용된 거죠.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흙이나 파먹으라 여기 줄거고요. 이거 뭐예요? 가난하고 고된 삶이죠. 자, 그리고 파먹으라 한다, 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사,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그래서 이거 운율 형성되죠. 그리고 산의 말을 전달하죠. 말 전달. 그래서 뭐한다? 처지 제시합니다. 자, 날더러는 사비나들라하고 사비나들라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라하고도 역시 물결 표시시고요. 이것도 몇 번 나옵니다. 자, 사비나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된 노동의 삶을 살라는 얘기죠. 고된 노동의 삶. 사비나들라하고 쑥구렁이 박혀. 쑥구렁이라고 하는 곳 여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고난과 시련을 나타냅니다. 고난, 시련.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 쑥구렁이 박혀. 쑥이 되라 한다. 쑥이라고 하는 애얘 줄겁고요. 쑥은요 나약하고요. 보잘것이 없죠. 늘 퍼진 날 사는 쑥국새 울고 쑥국새라고 하는 애얘 줄거고요. 그래서 이 쑥국새는 비애감을 고조시키는 애예요. 왜? 뻐꾸기인데 뻐꾸기가 올 때 막 때로 울지 않아요. 한 마리만 딱 있어가지고 걔가 뻐꾹 하면서 운다고. 됐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비애감을 고조시키고요. 쑥국새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저만치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산과 화자의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저만치 혼자 서서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색 마냥 울라하고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나 자빠진 어미처럼 울라한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 네 줄 통째로 묶어주세요. 그래서요 여기서는 가난의 대물림이 드러나죠.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민중의 처절함, 비애감, 요것을 뭘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울음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민중의 처절함과 비애감이 울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있죠.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1에서 2행을요 뭐 한 거야? 반복을 했는데 좀 바꿨죠. 이걸 우리가 변주라고 얘기합니다. 변주.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변형된 수민상관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다? 시적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주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됐나요? 됐죠? 넘어가 봅시다. 뒤로 좀 많이 넘어가야겠네. 커봐. 내가 여기까지 한다고 했잖아. 되네. 근데 교목하고 거울은 잘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개화기 문학, 1910년대 문학, 20년대, 30년대에서부터 광복 직전까지 요거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페이지 178페이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 문학입니다. 그래서 개화기 문학 보시게 되면요. 시대 상황 및 문학의 특징에서요. 개화기의 시대 상황, 개화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개항과 함께, 근데 이 개항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열린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걔네 그 함선에다가 우리가 포격을 가해버리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뒷박치죠. 열받아가지고 송송송송송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함포 사격해버립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함락돼버려요. 그때 당시에 함포의 위력이 우리나라 포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되는. 그래서 개박살이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고종이죠. 고종이 이제 놀랍니다. 놀라서는 개항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개항과 함께 여기 줄었죠.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이 유입 여기 줄고요. 그래서 근대화로 이행되던 시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처음 들어온 게 이제 뭐다? 커피입니다. 커피. 됐나요? 그래서 그 쓰디 쓴 차를 마시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이걸 왜 먹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은 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맛이 너무 쓰잖아. 아메리카노 먹어보셨죠? 그지? 근데 옛날에 아메리카노를 잘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다? 그냥 에스프레소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에스프레소 쓰죠. 그래서 너무 쓰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얘네들은 왜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하 이거 뭐다? 보약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됐어? 왜 한약도 진하게 우리면 그거 엄청 쓰거든요. 특히나 이거 먹어봤어? 총명탕. 총명탕 드셔보셨나요? 먹었니? 먹었니? 먹어봤어?
맛 어때? 괜찮아. 괜찮아? 너 희석된 거 먹었구나. 총명탕 진짜 제대로 우려가지고 내잖아요? 써서요. 먹다가 헛구역질 올라요. 욱 하면서. 진짜 못 먹어요, 그거. 근데 그거 누가 먹어야 되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준비하는 선비들이 많이 먹었던 게 총명탕입니다. 머리 좋아지라고. 됐나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전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보약이라고 하는 건 제 인생에 없습니다. 됐나요? 저희 부모님은 그 돈 있으면 차라리 해외여행 갔다 온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고3 때 버림받았어요. 고3 때 14박 15일 갔다 오셨습니다. 됐나요? 고3인데 밥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밥을 해놓으시긴 했어. 그래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냉장실에 집어넣고 또 한 솥을 해가지고 놓으셨는데 그럼 일주일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먹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건 착각이었죠. 왜? 집이 비는데 나 혼자 있을 것 같아? 아니죠. 친구들 다 불렀어. 한 열댓 명 와가지고 하룻밤 만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메뚜기들처럼 우웅 먹고 가서 나중에는 라면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믿어가지고 그 카드나 용돈을 안 주고 가셨어요. 라면을 채워놓으셨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 무리가 왔죠. 라면 다 먹었어요. 한 2개 남았습니다. 그걸로 일주일 버텼어요. 어떻게? 라면을 쪼개요. 계산을 해서 또각 8조각 정도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끼에 한 조각씩 먹는다. 한 끼에 한 조각씩. 나중에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밥 먹고 싶잖아. 그래서 먹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그 냉장고에 남아있는 게 이제 소스류밖에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찹쌀 고추장이라고 있더라고. 쌀 그것만 본 거지. 퍼먹었어요. 매워 죽는 줄 알았어. 꾸악 하면서 김치 다 먹었지. 뭐 남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콜라가 먹고 싶더라고 집에서.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뭐 했냐면 잔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간장을 살짝 부어요. 그다음에 물을 타요. 색깔이 비슷해질 때까지 간장과 물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건 콜라다 그러면서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행 갔다 오셨을 때 제가 체중이 몇 킬로가 빠져 있었냐면 2주 만에 15kg가 빠져 있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나중에 한 열흘째 됐을 때 여행 가신지 그 근처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야. 그때 내 전략은 뭐였냐면 생존 전략은 딱 이거였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열량 소모를 하면 배고프니까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그랬더니 띵동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국제전화로 얘기하셨대. 그 새끼 분명히 뭐 다 처먹고는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 있을 거라고. 그 새끼 안 죽게 먹을 것 좀 넣어주라고. 사식 넣어주러 오신 거야. 먹을 걸 해가지고 오셨어. 근데 문 딱 열고 어제 딱 열고 나왔더니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나경아 왜 이 모양 됐니? 그런 게 없어서 이러는데 아줌마가 먹을 거 잔뜩 해주시고 가셨어. 그때 겨우 먹었어요. 안 그랬으면 15kg보다 더 빠졌을 거예요. 깨르 됐나요? 불쌍하게 되게 불쌍해 보인다. 이 부분은 편집할까? 자를까? 그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개혁의 문학의 특징, 문학 줄곧고요. 그래서요. 근대 문학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근대 문학의 기초가 마련 여기 줄곧 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문학이 등장했다. 새로운 형식의 문학 여기 줄곧 고요. 그래서 갈래별 특징 보시게 되면 서정문학, 서정 줄곧 고요. 서정이 이제 시조시. 그래서 개화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화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통적인 가사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전통적인 가사의 형식을 계승 요거 줄곧 고요. 그럼 전통적인 가사의 형태라고 하면 이거 뭐죠? 4사조, 3사조의 사음보 연속체라고 하는 거 됐나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시대에 대한 인식, 새 시대에 대한 인식 여기 줄곧 고요. 차음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양 악곡의 형식을 빌려 서양 악곡의 형식 여기 줄곧 고요. 지금 간단한 노래로 문명 개화의 필요성을 고치다. 문명 개화의 필요성을 고치 여기 줄곧 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애국가를 따로 제정을 하기 전에는요, 이 창가의 형식을 사용해서 불렀었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는요, 이거 교향곡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무슨 교향곡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는 사람. 시은이, 까먹었어요. 가은이, 몰라요. 테리. 네? 애국가, 음률이 그게 지금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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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익태 씨가 지은 한국 환상곡이라고 있어요. 그 한국 환상곡에 있는 대목을 따가지고 그대로 애국가에다가 붙인 거예요.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이 노래 있잖아. 여기다가 가사를 그대로 붙입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었어요. 언제까지? 1970년대까지. 됐나요? 창가가 그런 식이에요. 기존에 있던 노래에다가 가사만 붙여주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자, 신채시 있습니다. 신채시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채시는 여러분들 요새 잘 안 배워요. 왜? 문학성이 떨어져요. 됐나요? 문학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채시는 거의 안 배우는데 그냥 정형시 율격에서 탈피하고자 했으나 정형시 율격에서 탈피 여기 줄거고요. 근데 자유시에는 이루지 못한 자유시에는 이루지 못한 여기 줄거고요. 왜? 여전히 정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후렴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복돼요. 되니? 그래서 이게 과연 정형성을 벗어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서사문학, 서사 여기 줄거고요. 내용이나 형식 등에서 이전 소설과 차이를 보이는 신소설이 등장했다. 신소설이 등장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봉건질서 타파 여기 줄거자. 봉건질서 타파, 개화, 계몽, 자주, 독립, 사상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옛날 소설, 고전 소설은요 주제가 대체로 뭐였어? 주제가 대체로 뭐였어? 헬로? 야 주제가 대체로 뭐였어? 흥부전 봐봐 주제 뭐야? 아 흥부전을 모르는 거야? 설명해줘야 돼? 옛날에 흥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해야 돼? 네 흥부 나 뭔가 자괴감 느끼고 있어요. 자, 권선징악이잖아. 권선징악. 거의 대체로 권선징악, 나라에 대한 충성, 아니면 열녀의 정절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다.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됐니? 됐어? 자 그리고요 이제 극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문학극 즐겁고요. 새로운 형태의 연극이 등장했으면 새로운 형태의 연극 여기 즐겁고요. 옛날에는 기껏 해봤자 탈춤하고요 인형극 정도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탈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봉상탈춤. 됐나요?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송파에도 있어요. 송파 오광대 해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어디 있냐면 무대가 상설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가 롯데월드가 있잖아. 롯데월드 어드벤처. 거기에서 나오면 뭐 있어요? 매직 아일랜드 있잖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있잖아. 미안. 안 가봤어? 가봤어. 가봤잖아. 가봤어 안 가봤어? 좀 가봤어 안 가봤어? 어디요? 롯데월드. 가봤어요. 가봤지? 가봤어 안 가봤어? 인천에 갔어요. 미안해. 자, 가봤어 안 가봤어? 봤어요. 가봤잖아. 거기 매직 아일랜드 연결돼 있잖아. 그 매직 아일랜드 바로 옆쪽에 그 상설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뭐 공연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왜? 매직 아일랜드에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 번 정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주말에 맨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하네.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연극, 그러니까 서양식 연극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특히 판소리 기반 차은극이 여기 줄거자. 판소리 기반 차은극이 인기 여기 줄거고요. 원래 옛날엔 판소리 하면요 누가 노래를 했다 창자가 나와서 걔가 다 노래를 해. 됐어? 신봉사 역할도 했다가 심청이 역할도 했다가 여러 역할을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물을 나눈 거지.
한 소리꾼 여러 명이서. 그래서 한 명은 춘향, 춘향이 그렇잖아. 한 명은 심청이. 심청령인데 춘향이가 나오면 안 되잖아. 심청이. 한 명이 뺑덕, 한 명이 이제 신공사. 뭐 이런 식으로 맡아가지고 하는 거야. 연극처럼. 자, 그리고요. 교술문학, 교술 여기 줄거고요. 신문 논설을 중심으로, 신문 논설 중심 줄거고요. 거의 뭐 중수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논설은. 그리고 민중을 계몽하려는 걸 여기 줄거고요. 활발히 발표됐습니다. 근데 계몽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글들을 써요. 계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지들 방금 몰라요. 자, 1910년대 문학 보시게 되면요. 시대 상황 및 문학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1910년대 줄거고요. 일제 줄거고요.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고 무단 통치를 했다. 무단 통치 여기 줄거고요. 1910년대 문학의 특징, 문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관해물이 폐간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말로 된 관해물이 폐간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신문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일본 놈들이 한국말 못 쓰게 했거든. 됐나요? 조선어를 쓰면요, 그 소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조선어를 쓰면 여기다 팻말을 붙여요. 팻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밖에 나가있게 해요. 복도에. 쉬는 시간 돼서 애들 지나다니면서 그거 보는 거야. 그럼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됐나요? 미개한 언어를 사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조선어는 미개어였어요. 그때 당시. 일본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대화된 우리나라의 말을 배워야 된다. 이 미개한 조선인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지금도, 선생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생각해요. 일본 극우단체 있잖아. 우리로 따지면 보수 쪽. 국힘. 됐어? 국힘 좋아?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정치적으로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근데 국힘에 가까운 게 이제 극우파입니다. 굉장히 극렬해요, 얘네들. 되나요?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한국 사람은요, 여전히 뭐다? 조센징이에요. 근데 조센징이라고 하는 말이 왜 잘못된 말이냐면, 조센징은요, 한마디로 니네는 아직까지도 조선이라고 하는 미개한 나라에서 사는 인간들과 똑같아. 즉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야만.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보냐면 벌레로 봅니다. 징그러운 벌레. 됐어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극우파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딸이 있어. 근데 이 딸이 제일교포를 만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이사가요. 그 자리에서 짐 싸서. 정 안 되면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왜? 이 새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됐나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추성훈도 벌레로 보이는 거야. 아주 건장하고 힘센 벌레. 됐나요? 추성훈한테는 이거 못 이겨. 맞으면 죽어 그냥.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말로 된 간행물이 폐간되는 상황에서도 근대적 모습을 갖춘 문학 여기 줄거고요. 이 창작되기 시작했고요. 1910년대 문학의 갈래별 특징 보시게 됩니다. 서정문학, 서정 줄거고요. 기존의 정형식에서 벗어난 자유시 형식이 시도되고 자유시 형식이 시도 여기 줄거고요. 정착됐습니다. 서사문학 보시게 되면요. 자, 권선징악의 전통적 주제에서 벗어나 여기 줄자 전통적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소설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왜 싫어하냐면 내용도 별거 없는데 길기만 더럽게 길고요. 두께가 이만해요. 최악이야. 이거 하드 케이스로 돼 있는 거 이거 던지면 맞으면 머리 빵꾸 나요. 그런데 왜 더 싫어하냐? 이광수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특히나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무단 통치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 증거가 돼요. 왜?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이형식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선생님 그럼 3형식, 4형식, 5형식 꺼져! 자, 이형식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여자애가 하나 있었던 거야. 박영채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 러일 전쟁 이런 거 겪으면서 그 러일 전쟁이 근데 배경이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애들이 싸웠어. 왜 남의 집에서 싸우고 지랄이야. 됐나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죽으면서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하루는 박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있는데.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웬 꼬마애가 막 흙먼지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있는 거야. 부모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박진사가 얘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는 씻겨놓고 보니까 애가 멀쩡하게 생겼어. 잘생겼어. 그리고 딱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 그 있잖아, 그 슈렉에 나오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눈이 초롱초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뭔가 돼도 되겠다. 얘는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를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지내게 하는데 박진사한테 박영채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랑 그래서 영채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형식이는 이제 얘가 이 집에서만 계속 머물지 않아요. 왜? 신지식인이 되라고 얘를 서양식 학교에 보낸 거야. 그러고는 영채한테 쟤는 이제 훌륭한 아이가 돼서 돌아올 거다. 신지식인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너는 쟤하고 같이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남편 될 사람은 누구? 이형식. 남편 될 사람 누구? 이형식. 누구? 이형식. 자기도 모르게 누구? 그러면 이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얘를.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결혼하라니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식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뭐가 된다?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이때 당시엔 교사가요,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지금이야 뭐 학교 선생님들이 막 예, 이거 안 치우니? 그러면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봐요.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시골 내려가면 아이고 선생님 뭐 이런 깡총까지 나오셨으예. 거기서 있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내 야참 먹으려고 했는데 야참 드릴게. 막 나눠 먹고 그래요. 뭐 맛있는 거 했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 집에 앞에다가 갖다 놔요. 사람들이 막 마치 뭘 바치듯이 재물을 바치듯이. 됐어? 그 정도로 파워가 대단했다고. 근데 얘가 그것도 무슨 티처? 잉글리시 티처잖아. 그때 당시 영어 하면요 최고야, 최고. 됐나요? 제일로 잘 나가는 선생님. 근데 얘가 영어 선생님이 된 거지. 그러고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얘네가 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 박신혜 집에서 떨어져 나왔잖아. 그래서 얘가 타 지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장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야. 김장로님이 있는데 이분한테 딸이 있었던 거야. 얘 이름을 까먹었네. 얘 이름 그냥 거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거시기. 근데 이 거시기랑 얘를 이제 여학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신식교육은 시켰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공부를 안 시키기가 아까운 거야. 김장로는 약간 머리가 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도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왜?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여자들 대학 안 보내는 집들이 태반이었어요. 왜? 돈 아깝다고. 어차피 시집가서 집에서 살림하면 끝인데 뭐 달라고 그 대학교까지 보내야 돼? 이 생각했다고. 실제로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좀 특이 케이스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오이씨,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무슨 여자가 공부냐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에 있던 스탠드 있잖아. 스탠드를 압수해서 가지고 가신 거야. 그러면 밤에 전기 쓰면은 전기 아까우니까 전기도 쓰지 말라고 불 다 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책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이런 얘기해도 되나?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외삼촌은 공부를 정말 극혐하는 분이었거든요. 요즘 작은 외삼촌 방에는 스탠드가 있는데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대.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가져간 거야. 그런 다음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는 그거 켜놓고는 책 보신 거야. 그럼 대학을 가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외할머니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가지고, 외할아버지는 그래? 꼭 가고 싶어? 우리 어머니가 또 막내딸이야. 아빠들은 막내딸이면 그냥 쓰러져.
우리 막내딸 하고 싶다니까 시켜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외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 못 가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22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를 소개팅으로 만나고, 저희 아버지가 별로였대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요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우 난 니네 아빠 그때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왜요? 그래가지고 나도 낳고 그랬잖아. 널 낳아서 더 싫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뭐야 그러면서. 아우 이 미친놈 이거 맨날 술이나 처먹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니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니네 아빠 거들떠도 안 봤어 그러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한번 인사한다고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왔었대요, 어머니를.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셨대요. 아이고 아가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 한잔 윗목 그 아랫목 한잔 나다니 내 대패를 했어 한잔. 그럼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하고 막 살갑게 구신 거야. 아 이런 시아버지 밑에서는 살만하겠다. 그래서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결혼한 지 48년, 50년 되셨는데 50년 내내 후회하고 계세요. 맨날 엄마 이거 보면 안 돼? 엄마 안 볼 거지?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애를 좀 더 훌륭한 그 신여성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유학이 가능했어요. 근데 나중 돼서는 이제 일본 애들이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왜? 미국 애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배척하기 시작해요. 되나요? 근데 그래서 얘를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가 영어를 할 줄 아는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과외를 시킨 거야. 누구한테? 이형식이한테. 영어 선생님이잖아. 근데 영어 과외를 시켰는데, 자, 과외를 하라고 젊은 남녀를 붙여두면 뭐가 될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을 하죠. 둘이 사귀는 사이가 된 거야. 지금 김장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여자애 혼자 미국 보내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을 약혼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한때 이게 유행이었어요. 언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미국으로 유학 갈 때요. 2000년대 후반이구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 그때쯤에는요. 유행처럼 있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 유학 간다 그러면 결혼시켜서 보내요. 왜? 혼자 보내잖아? 그럼 애들 뭐 하는지 알아? 향수병 막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이거 해요. 이거 해요. 그거 아니면 이거 해요. 말이 많아. 애들이 마탱이가 가서 들어오는 거야.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감시역으로 배우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종특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배우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다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은요? 전 책임감이 없나 봐요. 네.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술, 담배 못 끊어. 자, 마약 안 하는 게 어디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친구도 그래서 결혼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 친구 공부하러 갔는데 여자애가 또 따라가는데 여자애 놀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뭐 따냐면 경영학 석사 땄어요. MBA. 들어봤나요? MBA 따야지 요새는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MBA 따서 왔는데 얘는 따온 이유가 있어. 왜? 얘네 집이 사업하거든. 사업체가 세 개예요. 돈 겁나 많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용돈 얼마 했을까요? 용돈 검소해야 된다고 걔네 아빠가 요만큼만 쓰라고 그랬어. 얼마? 한 달에요? 300만 원. 300만 원. 100. 200. 400. 350만 원이에요. 대학생 때 한 달 용돈이. 검소해야 된다고 350 써요. 근데 걔한테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 카드는 뭐? 예스. 회사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급한 일 있으면은 이걸로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그
회사 회계팀이 있어요. 회계팀한테 전화하라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대. 얼마까지 쓸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거 한 번에 1억? 1억까지 캐시로 그냥 긁을 수가 있어요. 촥!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걔 솔직하게 얘기할까? 걔 연세대학교 다녔는데 머리는 좋아요. 이해됐어? 많이 빠았어요. 거기다 어쪽이야. 키도 작은데 머리가 커요. 이마가 여기까지 있어. 너는 그래서 얘는 명품을 입어도요. 막 발렌시아가 뭐 아니면 되게 비싼 거 있어요. 막 양복 1,000만 원, 1,5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거 입고 여기 손목에다가 막 태그 호이어 뭐 이런 거 시계, 이 시계 되게 비싸요. 한 7,800만 원 해요. 그런 거 차고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했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그 이천이 아울렛에서 사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울렛 상품 같아요. 넌 뭘 입어도 그지 같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맨날 놀렸거든.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MBA 따러 가고 여자친구였던 친구랑 결혼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자애도 MBA 따왔어요. MBA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회사 홍보팀에서 쓰겠다고 홍보 관련해서 MBA 따왔더라고요. 됐어요? 부럽다. 젠장 누구는 뉴욕에 가서 살다 오고 요즘 막 사진 찍어서 맨날 올리고 그래서 오늘도 뉴욕 과외 아침은 바쁘다 뭐 이러면서 막 찍어 이 개새끼가 그러면서 죽이고 싶었어. 자 근데 어쨌든 요새는 연락하세요? 아니요. 네, 왜 안 하냐고? 대학교 때 얻어먹은 거 이제는 네가 날 사줘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한번 술집 가면 그 새끼 양주 막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보고 영경아 다음번엔 네가 사야지 그러면서 딱 얘기했는데 네? 제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네. 어이씨.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그 여자애하고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되고 유학같이 가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이때 이쪽 집에서 일이 난 거야. 박진사가요.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정신적 지주인 사람들을 다 감방에다 가두는 거야. 박진사한테도 뭐다? 뭔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그런 다음에 왜? 이 동네의 지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야지만 이 동네 애들이 자기네 말 듣거든.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인이 박진사를 집어넣습니다. 누명 씌워서.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야. 옛날엔 가부장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다? 아빠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파워가 셀 수밖에 없어요. 봐봐 우리 집에서 누가 파워가 세? 엄마. 왜? 엄마가 경제권을 갖고 있잖아. 아빠 직선도 못해요. 그래서 꿍얼꿍얼 거리면 용돈 깎을까? 그러면서 엄마 딱 한마디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집이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래서 영채가 지금 이 집을 구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형식밖에 없다고 그래서 형식을 찾아가요. 오빠 우리 같이 돌아가자. 형식이는 근데 이미 약혼할 여자가 있잖아. 영채한테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영채는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집에서 날 지원해줘서 이 집을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하고 막 고민을 해요. 결정은 못해요. 왜? 이형식은 대표적인 우유부단 그 자체입니다. 결정력이 없어요. 우유부단의 극을 본 적 없죠? 우유부단의 극을 본 적 없지. 미쳐버려요. 짜장면, 짬뽕 있으면요. 내 친구가 그랬거든. 오늘 뭐 먹을 거야? 옆에 딱 보다가 누가 맛있게 짬뽕 먹고 있잖아. 오늘은 짬뽕. 그러면서 자신있게 딱 얘기해요. 사장님 여기 짬뽕 2개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짬뽕을 이렇게 딱 시켜요. 여기 호래 짬뽕 2알.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그 순간 옆에서 누가 면치기를 하면서 짜장면을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잠깐만요. 저 짜장으로 바꿔주세요. 호래 짜장 하나 짬뽕 하나. 근데 그러고 있다가 고민을 막 해니까 아니야. 그래도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짬뽕을 먹어야겠어.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미칩니다. 나중에는 주방장이 그 이렇게 주방하고 홀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천막에 이렇게 쳐놓거든요. 커튼.
나중에 중식도를 들고 이렇게 들춰보더라고. 어떤 띠대야?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와, 나 진짜 솔직하게 무서웠어. 그리고 짬짜면 나왔을 때 내가 이거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거든. 더 심해졌습니다. 왜? 짬짜면, 짬공면, 그다음에 뭐 짬탕, 뭐 별별거 다 있더라고. 제 친구 지금 패닉 상태예요. 중국집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절대 같이 안 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우유부단 극치예요. 그러니까 영채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결정 못 내리고 있는데 영채가 이때 당시 어디서 일하고 있었냐면 기생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기생집에서 몸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얘는 창기예요. 창기가 뭐냐면 노래만 불러주는 애야. 됐어? 약간 간드러지게 불러요. 그때 당시에 고향이 그리워도 이렇게 안 불러. 고향이 그리워도 먹는 신세 뭐 이렇게 불러요. 오, 소름 돋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렀어. 그걸 잘 부르는 거야. 근데 애가 그거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 노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팁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런데 기생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걔들 기생 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야? 이형식이 다니는 학교에 학감이 본 거야. 학감이 누구냐면 교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술집 여자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속입니다. 그 형식군이 지금 좀 바빠가지고 근데 전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어머 전할 말이요? 뭔데요? 그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따 저녁에 저기 공장 부지 있잖아. 거기 뒤쪽으로 오시오. 그래서 가요. 영채는 그 의심 하나도 안 해요. 가요. 갔는데 이미 저녁 시간이면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다 퇴근했을 때예요. 그럼 공장 같은 데 가면 거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학감이 그래서 영채를 그냥 얘기해도 되죠? 성폭행합니다. 됐어요. 영채 입장에서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내 순결을 지켜왔어. 형식이랑 결혼하려고 내 순결을 지켜왔는데 내가 더럽혀졌잖아. 그러니까 형식이한테 편지를 써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형식이가 그걸 전달받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읽은 거야. 거기에 자기 마지막 유언 같은 걸 써놨을 텐데 안 읽어요. 찜찜해서. 왜? 이걸 읽으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 저건 좋아 이 새끼.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양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안 읽어. 영채는 그러고 나서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신발을 벗어먹고 그 대동강에 뛰어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아버님 죄송해요. 안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런다고 확 뛰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잠깐 하면서 막아요.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여자 이름도 까먹었어요. 얘 머시기라고 합시다. 머시기가 나타나서는 얘가 뭐한다? 왜 도대체 죽으려고 합니까? 제 순결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하나의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거를 왜 신경 쓰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영채한테 제안을 해요. 뭐라고? 나 일본으로 유학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우리 집이 좀 살아. 그래서 너 유학 비용이랑 체제 비용까지 다 대줄게.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길은요 뻔해요. 어떻게? 기차 타고 칙칙폭폭해서 어디까지 간다? 부산까지 가요. 부산에서 다시 배 타고 시모노세키항으로 갑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기차 타고 도쿄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평양에서, 얘네는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같은 기차를 타게 된 거지. 형식이랑 거시기, 영채랑 머시기. 왜? 자, 그래서 얘네가 만나요. 분위기 이건 거지. 한 다음에 전 여친이야. 안녕, 잘 지냈어? 오빠, 내가 준 편지 봤어? 아니. 그랬구나. 알았어. 그러고 스쳐 지나간 거야. 근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랑 무슨 관계?
아는 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다음에 누구요? 누구죠? 어? 언년이야. 아, 어렸을 때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은 집에서 남녀가 살았다고? 왜 저녁 끼고 살지?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식이가 이제 얘하고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기차 타고 칙칙 내려가다가 보니까 삼랑진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 삼랑진에 홍수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집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고는 다들 체육관을 모여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엉 울고 있는 거야 조선인들이. 그걸 보니까 얘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들한테 뭔가를 좀 베풀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자선음악회를 엽니다. 왜? 외국계 학교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신식학교 다니면요 외국계이기 때문에 다 악기 하나씩은 무조건 배우게 해요. 형씨가 악기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거시기도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머시기도 다룰 줄 알아요. 얘도 신지식이기 때문에 신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만 악기를 못 따라요. 영체만 못 따르는데 영체는 뭐가 있어? 목소리가 있잖아. 고양이 또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부금을 받고 그 기부금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줘요. 그런 다음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매하고 멍청한 조선인들을 우리가 일깨워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야 니네 엘리트인 이광수가 소설을 써놨는데 니네 멍청하다며. 그러니까 개화된 우리가 너네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돼요. 됐나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몇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미쳤다. 자, 그래서 저는 이광수의 무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광수의 무정 줄거고요. 근대소설 줄거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910년대까지만. 극문학 극 줄거고요. 신파극이 신파극 줄거고요. 그러니까 질질 짜는 거 되나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나의 사랑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중요해요.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그리고 근대극의 여기 줄거자 근대극의 형식을 지닌 작품들도 창작 여기 줄거고요. 교술문학 교술 줄거고요. 계몽적 여기 줄거자 계몽적 기행적 성격의 수필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이 주로 발표되었으며 단상 수준의 짧은 수필 여기 줄거고요. 또 발표되어 근대 수필에 여기 줄거자 근대 수필의 초기 모습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못했다. 아이씨 무정 때문에 망했어. 너무 길게 얘기했어. 아 이거 꺼야지 자꾸.